자, 그러면 이제 폭주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주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여준 요 각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즉,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 눈모음, 그 양을 갖다가 폭주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행선 상이 아니고 어떤 가까운 거리에 있던 고시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시점을 향해서 눈이 이제 몰리는, 그래서 이 눈몰림, 눈모음에 의해서 발생되는 각이 폭주각일 텐데요. 그래서 이 폭주된 상태에서 양안의 주시선이 이루는 강을 양안 폭주각, 양안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거니까 양안 폭주각이 될 테고요. 뭐 단안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대칭성 폭주니까 딱 나눴을 때 각각 이렇게 또 구분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폭주각 같은 경우에는 원방시에는 거의 평행이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평행은 아니거든요. 뒤에서도 살펴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 긴장성 폭주에서 약간 눈이 이제 몰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평행은 아니고 거의 평행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시점이 보고자 하는 주시점, 뭐 고시점이 눈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 눈이 만드는 이 폭주각은 커지겠죠. 그죠? 이 이제 고시점 자체가 앞으로 오면 올수록 이 만들어내지는 폭주각이 더 커지겠죠. 그죠? 요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폭주각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주 그냥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몇 도다, 디그리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에서 만들어내지는 이 각도가 몇 도다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실제 이제 저희 이제 안경광학에서는 이 디그리로 표시를 하진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자, 미터각 같은 경우에 미터 앵글이라고 해서 앞서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터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 있는 주시 거리를 고려한 그 방법이 미터각이고,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볼 때 만들게 되는 그 폭주각은 이 프리즘 굴절력, 프리즘 디옵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가장 정확한 이 폭주각의 표기법이라고 하면 이 프리즘 굴절력, 프리즘 디옵터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위에 있는 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터각 MA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미터 앵글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폭주각은요, 그 이제 기준점이 각막 후방에 있는 13mm 후방에 있는 회선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터각을 나타낼 때 이 주시거리라고 하면 눈의 회선점 를 기준으로 해서 이 회선점에서 10표라고 하면 지금 F 여기 고시점 주시점이 되겠죠. 여기를 연결하는 선이 두 중앙의 정중앙을 만드는 각, 이제 이 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가 되냐면 지금 여기 두 눈에서 이 기준점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양안의 회선점이 되겠죠. 회선점이고, 지금 F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물체의 위치, 주시점이 되겠죠.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되는가. 그 거리에 따라서 만들어내지는 이 폭주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가까워질수록 더 폭주각은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터 앵글 MA 값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이 보고자 하는 그 고시 거리만 고려를 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터 앵글로 나타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고시거리, 그죠? S가 되겠죠? 자, 이 S값에다 S값 분의 1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로 해서 MA 값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S값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눈 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 뒤를 보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눈 앞 1m를 볼 때 이제 필요한 이 폭주각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눈앞 1m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S가 눈앞 1m니까 마이너스 1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m 분의 1 하면은 이때 만들어내지는 폭주각은 1MA 이렇게 이제 나타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다른 예로 눈앞 50cm 더 가까운 데를 본다. 뭐 여기를 본다. 한 절반 되는 지점. 여기가 뭐 눈앞 50cm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 S 값이 눈앞 50cm니까 눈앞 근데 50cm인데 미터로 항상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주각을 나타내 줄 때는 마이너스 0.5분의 1 이렇게 해서 2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내지는 폭주각을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1m에서 이제 만들어내진 폭주각보다 눈앞 50cm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만들어내진 폭주각이 더 크다. 2배만큼 크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시 거리를 고려한 그 폭주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이 프리즘 디옵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보고자 하는 물체를 봤었을 때 어떤 사람 눈이 되게 몰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물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엔 PD가 이마만큼이니까 요만큼의 폭주각을 만들어내겠지만 어떤 사람 눈 사이가 되게 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보는 데 있어서 또 만들어내지는 폭주각이 어때요?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 디옵터라고 하는 이 폭주각 표기법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PD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폭주각 부분을 다 고려한 그러한 폭주각 표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이제 실제적이고 정확한 폭주각의 어떤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프리즘 디옵터를 나타낼 때는 프리즘은 이렇게 일단은 표기를 해주시고요. 요거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주시거리를 고려한 MA 값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PD를 고려를 해주는 거죠. 이때 사용하게 되는 PD는 단위는 센티미터로 해서 곱해서 이 프리즘 디옵터를 나타내 주셔야 되세요. 이제 후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뒤쪽에 프리즘 디옵터가 왜 이렇게 나타내지는지는 이 프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준해 가지고 실제 이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공거리가 60mm인 사람이 눈앞 1m에서 대칭성 눈모음량은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동공간 거리가 60mm인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눈앞 1m를 본다. 자, 눈앞 1m를 보는 데에 따라서 발생되는 폭주각을 MA로 나타내게 되면은 지금 요거는 마이너스 1m 분의 1 하니까 1MA가 되겠죠. 자, 1MA가 될 거고, 자, 여기에다가 이 사람의 동공 거리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MA 곱하기 이 사람의 동공이 60mm인데 센티미터로 이제 바꿔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6cm 이러면은 실제 이 사람이 이 눈앞 1m를 볼 때 가지게 되는 폭주각은 6 프리즘 디옵터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눈 사이 거리가 멀어요. 70mm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눈앞 1m를 볼 때 이 사람이 갖게 되는 폭주각은 여기 이제 6cm가 아니고 7cm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7 프리즘 디옵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눈 사이 거리에 따라서도 만들어내지는 폭주각이 다르다 보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좀 더 표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요 프리즘 렌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폭주각을 나타낼 때 그 프리즘 디옵터 값으로 그 폭주각을 나타냈잖아요. 그 단위 값을. 그게 이제 얼마나 꺾였느냐. 그 이제 각을 나타낼 때 요걸 쓰게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요 프리즘 렌즈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값을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리즘 렌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각주의 형태로 생겼어요. 물론 삼각주가 아닌 원형의 형태로 생긴 프리즘 렌즈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흔한 형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이 삼각주의 형태고 이 프리즘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크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빛을 이 프리즘에 입사시켜 줬었을 때 이 프리즘을 통과를 하면서 빛의 방향이 바뀝니다. 빛이 꺾이는 거죠. 꺾일 때는 지금 보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여기 아래쪽을 기저라고 하거든요. 뚱뚱한 부분, 기저가 있고 뾰족한 부분을 정각이라고 하는데 빛이 통과를 하고 나면은 이제 빛이 이 기저 방향, 뚱뚱한 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꺾이는데 이 프리즘이 가지고 있는 프리즘 굴절력 값에 따라서 그 꺾임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프리즘 굴절력 값이 크면 클수록 그 꺾임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꺾임량을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프리즘을 정의를 할 때는 이제 1프리즘의 1프리즘 디옵터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려고 하면 빛이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프리즘을 통과를 했어요. 그럼 프리즘을 통과를 했었을 때 이 빛이 진행을 1m 했었을 때 얼마만큼 꺾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1m 진행했는데 빛이 꺾였는데 1cm가 꺾였더라. 라고 한다면 이제 요 프리즘은 1프리즘 디옵터의 굴절력 값을 가진 프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프리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빛을 이 프리즘에 입사를 시켰어요. 입사를 시켰는데 여기에서도 꺾였겠죠. 그죠? 꺾였는데 얼마나 꺾였는지 모르는데 이 프리즘 굴절력 값의 그 굴절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프리즘을 통과했었을 때 1m 진행했었을 때 얘가 얼마나 꺾여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2cm가 꺾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 프리즘의 굴절력 값을 가진 프리즘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프리즘 디옵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1m 진행했었을 때 꺾인 정도를 확인을 함으로써 이 프리즘의 굴절력 값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당연히 밑에 있는 이 기저 방향, 뚱뚱한 방향이 크면 클수록 이 프리즘 굴절력, 프리즘 디옵터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꺾임에 대해서 나타낼 때 요걸 준해 가지고 프리즘 디옵터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질 수가 있는 거고 참고로 이 프리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시력 보정 연구에서도 이제 특수 렌즈로서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안위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용이 돼요. 뭐 안위 이상이라고 하면 4위나 4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4위나 4시 때문에 망막에 맺어지는 그 상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안 맺히게 되면은 융합이 안 되겠죠. 하나의 상으로 인지가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상의 위치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러 프리즘 렌즈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빛이 들어왔었을 때 이렇게 물체가 여기 실제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들어왔었을 때 프리즘을 통과하면 꺾이겠죠. 이제 꺾인단 말이에요. 꺾이는데 어디로 꺾이느냐? 이 뚱뚱한 기저 방향으로 꺾입니다. 이 기저 방향으로 꺾이는데 실제 망막에 결상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인지가 되는 곳은 이 정각 방향으로 이제 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물체의 위치는 여기인데 이 사람이 인지하는 물체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결상되는 위치를 변화를 시켜서 두 눈이 좀 더 원활하게 융합 하나로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 때 이제 이 프리즘 렌즈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형태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즘 렌즈의 기능이라고 하면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꿔준다. 바꿔줄 때는 이 뚱뚱한 기저 방향을 꺾이게끔 바꿔주고 실제 상은 이 뾰족한 이 정각 방향으로 이동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프리즘 렌즈를 통과한 빛은 분산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백색광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섞여 있어요. 빛은 이제 가산혼합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빛의 어떤 삼원색이 섞이게 되면은 흰색으로 보이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섞이면. 근데 이 백색광 안에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 있고 이 백색광을 이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색
눈깔 파장들의 속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꺾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분산이라고 얘기해요. 색분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리즘 렌즈에다가 이 백색광을 탁 통과시켜 보게 되면 무지개 색깔로 싹 이렇게 분산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추가적으로 프리즘 렌즈의 기능이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폭주각의 어떤 표기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디그리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안경광학에서 사용이 되는 안경학에서 사용이 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터각, MA, 미터 앵글이라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 미터 앵글은 단순하게 이제 주시 거리만 고려한 표기법이고, 반면에 프리즘 디옵터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시거리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의 PD까지 고려해서 적용된 조금 더 정확하고 실제적인 폭주각의 표기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실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적용되는 폭주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폭주 눈모음의 종류를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긴장성 폭주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절성 폭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융합성 폭주가 있고, 네 번째로 근접성 폭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주 종류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의 폭주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폭주가 항상 다 작동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떨 때 얘네들이 각각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긴장성 복주입니다. 긴장성 복주는 말 그대로 이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긴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떤 임상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눈을 떴어요. 그러면 무조건 발생을 해요. 눈을 뜨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자거나 뭐 이제 정신을 놓고 있는 어떤 뭐 마취 상태나 뭐 이랬을 때가 아니면 눈을 뜨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긴장이 되거든요. 이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장성 폭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을 뜨고 있을 때 항상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눈을 뜨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뭐 자거나 마취했을 때나 아니면 뭐 죽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일단 눈을 뜨는 순간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 게 긴장성 폭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긴장성 폭주는 그냥 멀리 보고 있을 때도 이제 발생을 해요. 폭주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그냥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멀리 보고 있을 때도 완전하게 평행선상에 이제 이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폭주가 아주 미미하지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정적 굴절 상태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한 원방에 있는 어떤 물체를 볼 때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다. 요 긴장성 폭주는 깨어 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긴장을 함에 따라서 이 뇌직근의 긴장이 일어나고 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폭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성 폭주는 눈 감고 자고 뭐 죽거나 뭐 마취 상태가 아닌 이상에는 일단 무조건 발생되는 폭주가 긴장성 폭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조절성 폭주인데요. 조절성 폭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한 것 같죠. 조절성 폭주 같은 경우에는 조절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폭주량도 커지겠죠. 자, 조절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가까운 곳을 더더더 가까운 곳을 볼 때 폭주량도 역시나 비례적으로 더더더 많아지겠죠. 조절에 따라서 발생되는 폭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절성 폭주는 폭주와 조절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조절 자극에 일어나는 폭주고, 그래서 즉 이제 근거리 주시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폭주가 이 조절성 폭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조절성 폭주가 조절을 할 때 1디옵터 조절할 때 눈 모음량이 사람마다 다 같으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1대1의 비율로 딱 비례적으로 딱 일어나면은 가장 안정적인 안이 상태가 될 텐데, 사람마다 1디옵터 조절할 때마다 눈 모음량이 다 다르다.
많이 몰리는 사람도 있고 비교적 더 적게 몰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값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AC by A ratio B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accommodation convergence 조절에 따른 폭주량인데 accommodation 조절에 따라서 조절성 폭주량이 얼마나 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1D부터 조절할 때 몇 프리즘 폭주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저희가 이제 그 폭주각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프리즘 디옵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음, PD가 60mm인 사람이 1m를 바라볼 때 발생되는 조절성 폭주량은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1m를 바라볼 때 발생되는 미터각이 1mA이고 그리고 PD가 60mm니까 6cm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필요 조절량은 6프리즘 디옵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즉 1디옵터 지금 조절할 때 1MA 자체가 눈앞 1m를 보는 거기 때문에 1디옵터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1디옵터 조절할 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6프리즘 폭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은 눈앞 50cm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발생되는 조절성 폭주량은 얼마일까요? 눈앞 50cm. 그럼 눈앞 50cm를 볼 때 발생하는 조절력 자체가 눈앞 50cm니까 마이너스 0.5m 분의 1 하니까 2디옵터겠죠. 그러면 2디옵터의 조절이 일어날 때 발생되는 폭주량은 1디옵터당 6프리즘이니까 2디옵터당 그러면 12프리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되는 게 조절성 폭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절이 1디옵터 일어날 때 폭주된 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리를 볼 때도 이 안이 상태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표준값은 디옵터당 한 4에서 5프리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4 플러스 마이너스 2프리즘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표준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중요한 조절성 폭주와 관련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 by A ratio B가 그러니까 1디옵터당 1디옵터 폭주할 때 1디옵터 조절할 때 발생되는 폭주량이 그러니까 1디옵터 조절할 때 발생하는 폭주량이 6프리즘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눈앞 33cm를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눈앞 33cm를 볼 때 발생하게 되는 조절력은 얼마일까요? 자, 눈앞 33cm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조절력이 필요하냐면 눈앞 33cm니까 33m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눈앞 그리고 조절력 값은 이제 플러스니까 얘는 이제 3디옵터만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3디옵터. 눈앞 33cm 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디옵터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디옵터당 6프리즘만큼 폭주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몇 디옵터 조절을 했나요? 3디옵터 조절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앞 33cm를 볼 때 발생하게 되는 폭주량은 요렇게 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눈앞 33cm 볼 때 이 사람은 18프리즘만큼의 조절성 폭주량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조절성 폭주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참고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근거리 물체를 볼 때 발생하게 되는 이제 폭주를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TC라고 하는 것이 긴장성 폭주거든요. 이거는 일단 눈 뜨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절이 필요하다니까 조절에 따른 폭주 AC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죠? A씨가 발생을 했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정상이라고 하면 얘가 A씨가 여기 거의 이 보고자는 주 시점에 다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눈 모음량이 비교적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이 고시점을 볼 때 필요한 조절성 폭주량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완해서
FC, 지금 융합성 폭주, 눈알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보기 위한 보완적인 융합성 폭주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작용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지금 그림에서처럼 조절성 폭주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시점까지 눈을 다 못 모은다라고 하면은 사물 하나로 인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FC 융합성 폭주가 작동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지금 이 사람의 아니 상체가 어떤지에 따라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C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접성 폭주를 의미를 하는데, 이 근접성 폭주 같은 경우에 일단 가까이 어떤 물체가 가까이에 있다, 가까운 물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이제 폭주예요. 이것도 크게 인상적으로는 의미는 없고, 멀리 볼 땐 작동을 안 하는데 가까운 곳을 볼 때 그냥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폭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폭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긴장성 폭주랑 조절성 폭주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융합성 폭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까운 물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절성 폭주가 원래는 여기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때 이 물체를 갖다 잘 보기 위해서 얘가 도와준 거예요. 눈알을 조금 더 돌려가지고 이때 작동하는 게 융합성 폭주. 만약에 얘가 충분했다라고 하면은 이 융합성 폭주는 작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작동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조절에 따라서 폭주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그러면 얘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안쪽으로 몰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밖으로 벌려서 적당한 만큼 이렇게 폭주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성 폭주라고 하는 것은 조절성 폭주, 어떤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조절이 일어나고 조절에 따라서 폭주가 일어날 텐데 이때 발생한 조절성 폭주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한 운동성 융합 부분이다. 자, 운동성 융합 부분이다. 그거는 안구 운동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알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더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 조금 더 벌리기도 하면서 그 시점을 적절히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망막에 있어가지고 대응점의 상이 딱 맺힐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폭주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한 그런 폭주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융합 운동이 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양안시에 대해서 후에 살펴보시겠지만 우리가 눈이 두 개잖아요. 두 개지만 사물을 두 개로 보지 않죠. 각각 영상이 각각의 눈에 있어서의 망막에 맺어졌지만 이 두 개의 영상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융합 기능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융합 기능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망막에 이제 결상이 된 그 위치가 두 눈에 있어서 대응점 관계에 있는 그 위치의 상이 맺어져야지만이 융합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대응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제 맺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상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알을 좀 돌려가지고 서로 대응점 간에 그 대응점 그 위치에 그 관계에 있을 수 있게끔 눈알을 좀 돌려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융합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융합성 폭주 같은 경우에는 조절성 폭주의 보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성 폭주가 적당히 잘 일어나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조금 과하거나 부족했을 때 보완해주는 그런 이제 폭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근접성 폭주. 가까운 곳에 어떤 물체를 본다. 물체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끼는 감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주가 근접성 폭주가 되겠습니다. 한 2.5에서 3.5프리즘 정도 되고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폭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것과 관련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폭주의 종류하면 크게 네 가지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눈을 뜨면은 무조건 발생하는 폭주가 긴장성 폭주, 그죠? 자거나 눈을 감았거나 마취를 했거나
죽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은 눈만 뜨면 일단 무조건 발생한다. 이게 긴장성 폭주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절성 폭주가 있었는데 이 조절성 폭주 같은 경우에는 조절에 의해서 가까운 물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조절이 발생을 할 거고 이 조절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같이 동반되는 폭주가 조절성 폭주예요. 그 다음에 살펴봤었던 게 융합성 폭주인데 융합성 폭주 같은 경우에는 멀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릴 때는 가까운 곳을 볼 때 여기 있는 이 물체까지 폭주가 돼야 되는데 조절성 폭주가 다 안 되고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융합성 폭주가 더 보완을 해준 그런 이제 그림이고 멀리 볼 때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안위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멀리 볼 때 눈이 밖으로 벌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멀리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으로 몰린다든지 이런 이제 안위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안위 평행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멀리에 있는 외사나 내사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만큼 눈을 갖다가 벌리거나 모으거나 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정상적인 안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융합성 폭주가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융합성 폭주라는 것은 보고자 하는 시거리에 있어서 어떤 뭐 안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 외사나 내사나 그죠? 아니면 뭐 상사나 하사나 뭐 수직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작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과부적 분을 갖다가 도와주면서 정상적으로 상을 하나로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안구 운동이 개입이 된 그런 폭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융합성 폭주는 멀리든 가까이든 안위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융합성 폭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접성 폭주. 근접성 폭주는 물체가 가까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게 근접성 폭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옆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위안이다. 정위, 안위 위치가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안위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멀리 원거리를 본대요. 이때 작동하게 되는 폭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눈만 뜨면 발생하는 게 긴장성 폭주죠. 긴장성 폭주. 자, 원거리를 보기 때문에 조절성 폭주 발생하나요? 발생 안 합니다. 근접성 폭주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융합성 폭주는요? 융합성 폭주는 안위 이상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안위가 아닌 경우에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 안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성 폭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동하는 폭주는 오직 긴장성 폭주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근거리를 봅니다. 근데 근거리에서 내사가 있대요. 즉, 근거리에서 내사가 있다는 것은 근거리를 볼 때 필요한 폭주보다 더 많이 과하게 눈모음 작용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근거리를 주시할 때 작용하는 폭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눈을 떴습니다. 맞죠? 긴장성 폭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동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보잖아요. 근거리 주시 조절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조절성 폭주도 발생을 합니다. 조절성 폭주. 자, 근데 가까운 곳을 보는데 이 사람이 내사가 있대요. 가까운 곳을 보는데 필요 이상으로 눈을 많이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보완해주기 위해서 눈을 갖다 약간 벌려야 되겠죠. 이렇게 눈을 벌리기 위한 안구 운동이 개입이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융합성 폭주가 작동을 할 겁니다. 그죠? 이렇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근접성 폭주.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얘는요. 이 네 가지의 폭주가 모두 다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 폭주에 대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